17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는 사랑을 포기하고 살았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도피했다. 27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났다. 김민우. 그의 손이 내 허벅지에 닿은 순간 7년간 잠들어 있던 욕망이 폭발했다. 지영아, 그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7년간 억눌러 모든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예상치 못한 만남.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이재영 과장님, 신입 마케팅 팀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정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의 업무용 미팅. 17년간 나에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업무였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김민우, 키 180cm의 넓은 어깨,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무엇보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마치 나를 한 명의 여자로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그의 악수가 길었다. 필요 이상으로. 이지영입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다. 회사에서 유명하시던데요. 완벽한 업무 처리와 차가운 매력으로.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차갑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7년간 누구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업무 얘기를 시작할까요?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은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30분 후 카페에서 지영 씨는 항상 혼자 점심 드시더라고요.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편해서요. 17년간 이 회사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17년간 아무도 나에게 외로운지 묻지 않았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가 다시 눈을 마주쳤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도 괜찮아요. 정말요? 그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왜 지금 손이 떨리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익숙해지면 되죠. 그의 손이 테이블을 넘어와 내 손을 덮었다. 천천히 전기가 흘렀다. 1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다. 위험한 신호. 그날 오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왜 손이 떨리고 있나요? 퇴근 시간이 되자 그가 내 사무실로 왔다. 아직 일하세요?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저녁 드셨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업무 얘기도 더 해야 하고.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 드실 수 있어요? 조금은. 그가 주문한 와인은 달콤하고 진했다. 두 잔을 마시자 얼굴이 뜨거워졌다. 지영 씨,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뭔가요? 왜 17년간 혼자 지내셨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 와인 때문인지 그의 솔직함 때문인지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이야기를 했다. 상처받기 싫어서요. 상처요? 27살 때 결혼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재미였던 거예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남자가 바보였네요. 지영 씨 같은 여자를 놓쳐버리다니. 그의 시선이 강렬했다. 저라면 절대 놓지 않았을 텐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우 씨, 저 진심이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지영 씨를 보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나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왜요? 우리 둘 다 성인인데. 그의 엄지손가락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솔직해져도 되잖아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묘했다. 그의 향수 냄새가 좋았다. 지영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업무 말고 그냥 우리 둘이. 그게 왜 망설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17년은 충분히 길어요. 그 말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좋아요.
금요일 밤의 유혹. 금요일 저녁 7시. 나는 17년 만에 데이트를 위해 옷을 골랐다. 검은색 원피스, 하이힐, 그리고 평소엔 하지 않던 진한 화장.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다. 44세의 나에게서 이런 매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고급 와인바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정말 섹시해요. 17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가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영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인 줄 몰랐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대화도 더 솔직해졌다. 지영 씨, 17년간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외로웠을 텐데 외로움보다는 안전함을 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를 바라봤다. 안전함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춤출래요? 와인바 한쪽의 작은 댄스 플로어로 나갔다. 그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지영아, 언제부터 반말이 되었을까? 너무 예뻐. 그의 입술이 내 귀에 가까워졌다. 미치겠어. 나는 떨렸다. 그의 몸이 내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민우야, 이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돌이킬 필요 없어.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음악이 더 느려졌다.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 허리라인을 따라 내려갔다. 지영아, 내 집으로 갈까? 그제 안에 나는 숨을 멈췄다. 17년간 그 어떤 남자의 집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민우야, 나는 뭘 망설여? 그의 입술이 내 목에 살짝 닿았다. 우리 둘 다 원하고 있잖아. 맞았다. 나는 이걸 원하고 있었다. 그래, 가자. 금기를 넘어서 그의 펜트하우스 30층 펜트하우스의 전망은 환상적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 멋있어요. 지영 씨 같은 분과 함께 보니까 더 멋있네요. 그는 음료를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후회하지 않을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 네. 절대.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1년간 억눌렀던 모든 욕망이 폭발했다. 그의 키스는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나 역시 그에게 응답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서로를 탐했다. 지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더 해줘. 그의 손이 내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17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벗는 내 모습. 완벽해. 그의 감탄사에 내 몸이 뜨거워졌다. 민우야. 나도. 내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다. 지영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나도. 우리는 소파로 이어졌다. 그의 입술이 내 목, 어깨, 그리고 더 아래로. 민우야. 17년간 잠들어 있던 내 몸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전율했다. 깊어가는 밤. 너무 좋아. 그의 애무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마치 내 몸을 지도 그리듯 꼼꼼히 탐했다. 지영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 봐. 그의 속삭임에 나는 더욱 몸을 맡겼다. 부끄러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무 아름다워. 그는 나를 침실로 안고 갔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우리를 비췄다. 민우야, 17년 만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물론이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되었다. 17년간 잊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새벽의 고백. 새벽 4시. 그의 품에서 깨어난 나는 꿈 같은 기분이었다.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일어난 일일까? 깨어났어? 그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잠깐 깼어. 잘 잤어? 17년 중에 제일 잘 잤어. 그가 웃었다. 나도. 민우야,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가 내 머리에 키스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뭐든지. 무서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가 나를 더 꽉 안았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내가 절대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에 닿았다. 이번엔 더 깊고 진한 키스였다. 아침. 배고프지 않아? 그가 물었다. 조금. 내가 아침 해줄게. 요리할 줄 알아? 간단한 건 할 줄 알아.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일상이 나에게도 가능한 걸까? 지영아, 와서 같이 해. 나는 요리 못해. 그럼 배우면 되지. 그가 내 뒤에 서서 내 손을 잡고 야채를 자르는 법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그의 몸이 내 등에 닿아 있었다. 주방에서의 이런 스킨십도 새로웠다. 민우야, 이런 게 연인 사이가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연인이라면 말야. 우리가 연인이야? 그가 나를 돌려 세우고 눈을 마주쳤다. 지영아, 나는 진심이야. 너를 그냥 하룻밤 상대로 생각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너와 함께하고 싶어. 매일매일.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그래.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출근하기로 했다. 물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다. 지영아, 오늘 점심 때 만날 수 있어? 사람들이 보면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할게. 그의 미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일식집에서 만났다. 어젯밤에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지영아, 우리 사귀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파트에서 살면 어떨까? 그의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동거를 말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매일 보고 싶어 하잖아. 17년간 혼자 살던 내게는 너무 큰 변화였다. 고민해 볼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해봤다. 정말 그와 함께 살 수 있을까? 7년간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고 싶어. 내일 봐도 될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봐. 2주 후 제주도 출장. 제주도 호텔. 지영아, 같이 제주도 출장 가자. 같이. 응. 마침 우리 부서에서도 제주지사 업무가 있거든. 제주도에서의 2박 3일. 처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바다가 정말 예뻐. 지영이가 더 예뻐.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도 그의 달달한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 성산일 출봉해서 지영아, 내일 아침에 일출 보러 갈까? 좋아. 그런데 오늘 밤에는 뭐 할까? 그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심장이 뛰었다. 뭘 하고 싶은데? 지영이는 뭐 하고 싶어? 나는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봐. 너 함께 있고 싶어. 어떻게 함께? 민우야,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그가 웃으며 나를 안았다. 호텔 방에서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방. 그와 단둘이 있으니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지영아, 와인 한잔 할까? 좋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민우야, 이런 게 행복인 거야?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 그가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사랑해. 17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다. 제주도의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그와 함께한 제주도의 밤. 서울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열정적이었다. 지영아, 너무 좋아. 나도. 민우야.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어우러졌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듯. 1개월 후 결정.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아, 정말 같이 살 생각 없어? 그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그가 다시 물었다. 아직 무서워. 뭐가 무서워? 17년간 혼자 살던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지. 걱정 마. 서로 맞춰가면 돼. 만약에 싸우면 어떡해? 싸우면 화해하면 되지. 그의 단순한 답변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민우야, 한 달만 해볼까? 정말 한 달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는 거야. 그가 나를 안아들었다. 지영아, 사랑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그의 아파트, 짐이 별로 없네. 17년간 혼자 살면서 별걸 사지 않았거든. 그럼 우리 함께 새로 사자. 침구도 그릇도 가구도 다 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우리 함께 쓸 거잖아. 우리는 주말마다 쇼핑을 다녔다. 이불을 고르고 식기를 고르고 커튼을 고르는 일상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이 접시 어때? 예뻐. 그럼 이걸로 하자. 이런 소소한 결정들을 함께 한다는 게 신기했다. 함께하는 일상. 첫 번째 주. 지영아, 일어나. 그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옆에 그가 있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다. 몇 시야? 출근 준비해야지. 함께 씻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하는 일상. 17년 만에 경험하는 새로운 리듬이었다. 지영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파스타. 좋아, 내가 해줄게. 두 번째 주.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의 습관도 내 습관도. 지영아, 샤워 먼저 해. 너 먼저 해. 같이 할까? 그의 제안에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그런 건 부끄러워.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야. 세 번째 주.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났다. 지영아, 설거지 그릇 좀 제대로 닦아. 제대로 닦았는데 여기 보면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음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해야 해.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럼 내가 해. 나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17년간 혼자 살면서 이런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1시간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깐깐했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나도 너무 화를 냈어. 괜찮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그의 품에 안겨 화해했다. 네 번째 주. 이제 정말 익숙해졌다. 지영아, 나 회사에서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저녁은 먼저 먹어. 나는 늦게 올게. 전화를 끊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생각해봤다. 이제 그가 없으면 외로웠다. 17년간 혼자가 편했는데 이제는 함께가 더 편했다. 밤 11시에 그가 들어왔다. 지영아, 앉았어? 기다렸어. 왜? 먼저 자도 되는데. 그냥 같이 자고 싶어서. 그가 미소 지으며 나를 안았다. 나도 빨리 와서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위기와 극복. 2개월 후. 지영아, 우리 결혼 생각해봐.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결혼? 어차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어떨까? 17년간 결혼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빠른 것 같아. 빨라? 그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빨라?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뭘 더 준비해야 해? 마음의 준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지영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의 말에 거울을 봤다.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민우가 문자를 보냈다. 점심 같이 먹을까? 오늘은 바빠서. 거짓말이었다. 그냥 만나기 싫었다. 일주일 후. 냉전이 계속되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지영아, 이렇게 지내는 거 의미 없지 않아? 뭐가? 서로 피하고 있잖아.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결혼이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무서워. 나는 울먹였다.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그제야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지영아, 내가 언제 너를 버린다고 했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달라져.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너의 마음을 이해 못했어. 나도 미안해. 화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영아, 나는 진심으로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정말.
정말이야.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얼마나? 6개월. 6개월 후에 답할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6개월 기다릴게. 새로운 시련. 3개월 후. 지영아, 미안한데 부산으로 발령 날 것 같아.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는 멍해졌다. 부산?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최소 1년은 가야 할 것 같아. 1년. 지영아도 함께 가면 어떨까? 부산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나는 서울을 떠날 수 없었다.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서울에 있었다. 미안. 나는 서울을 떠날 수 없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별의 기로, 원거리 연애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나는 솔직했다. 그럼 헤어지자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원거리 연애는 쉽지 않다는 걸. 마지막 밤, 내일이면 부산으로 가는구나. 응. 그의 품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서로를 더 간절히 원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듯. 지영아, 사랑해. 나도 정말 사랑해. 부산에서도 연락할 거야. 응.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별이라는 걸. 혼자만의 시간. 그가 떠난 후 1개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7년간 익숙했던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외로웠다. 그의 흔적들이 아파트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함께 산 접시, 함께 고른 커튼, 함께 잠들던 침대. 부산에서 그가 가끔 연락을 했다. 지영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졌다. 2개월 후 회사 동료들이 내 변화를 눈치챘다. 지영 과장님, 요즘 우울해 보여요. 그래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17년간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3개월 후 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지영아, 미안해. 왜?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잘 됐네. 지영아,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17년 전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다. 제기, 6개월 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세요? 강사가 친절하게 인사했다. 네, 처음이에요. 요가를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7년간 닫아두었던 마음, 몇 달간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또다시 받은 상처. 호흡에 집중하세요. 강사의 말에 따라 깊게 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1년 후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와인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탈리안 와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와인을 맛보았다. 예전에 그와 함께 마셨던 와인들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이 와인 어떠세요?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말을 걸었다. 달콤하고 좋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지영입니다. 새로운 만남.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새로운 시작. 태준과의 만남. 강태준은 차분하고 신중한 남자였다. 민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지영 씨, 다음 주에 전시회 가실래요? 전시회요? 네. 현대미술 전시회인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다. 전시회에서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요. 현대미술은 항상 어렵네요. 그와 함께 보는 전시회는 편안했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지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회계 일을 해요. 정확하고
꼼꼼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화가 쉽게 이어졌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3개월간의 교제, 태준과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영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저도 이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로를 충분히 알고 나서 나는 그의 신중함이 좋았다. 저도 그래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운명적 재회 1년 6개월 후 태준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회사 앞 카페에서 태준과 저녁 약속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영아, 그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김민우였다. 민우야, 언제 서울에 왔어? 어제 부산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시 본사로 발령받았어. 그는 야위어 보였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나 보다. 그랬구나. 잘 됐네. 지영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태준을 생각했다.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짧게만. 카페에서의 재회. 지영아, 미안해. 뭐가? 부산에서 다른 사람 만났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원거리가 힘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말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년 반 동안 다른 사람 생각한 적이 없어. 오직 너만. 민우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때 태준이 카페에 들어왔다. 지영 씨? 여기 계셨군요. 태준 씨. 민우가 태준을 바라봤다. 소개해드릴게요. 강태준 씨, 그리고 김민우 씨.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선택의 시간. 그날 밤 태준과의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지영 씨, 아까 그분과는 어떤 사이세요?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아, 태준 씨,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괜찮아요.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태준의 이해심에 고마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주일. 민우가 계속 연락을 했다. 지영아, 한 번만 만나자. 민우야,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알아. 하지만 우리 얘기를 끝내지 못했잖아. 끝났어. 1년 반 전에. 나에게는 끝나지 않았어. 그의 간절함에 흔들렸다. 운명의 만남. 결국 나는 민우를 만나기로 했다. 예전에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지영아, 보고 싶었어. 민우야, 1년 반 동안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함께 가자고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그런 말. 지영아, 나는 변했어. 이제는 너 없이 못 살아.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민우야,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해. 뭐,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태준을 좋아하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영아, 너의 마음 소리를 들어봐. 정말 그 사람을 선택할 거야? 가슴 깊은 곳의 진실.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생각해봤다. 태준은 좋은 사람이다. 안정적이고 신중하고 나를 배려해준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심장이 뛰었다. 17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워준 사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나는 깨달았다. 태준과는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만 민우와는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운명적 선택. 태준과의 이별. 태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분을 선택하시는 거죠? 태준의 예리함에 놀랐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영 씨가 행복하시면 돼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 씨,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저는 지영 씨가 행복하기만 바라요. 태준의 넓은 마음에 눈물이 났다. 민우와의 재회. 태준과 이별한 다음 날 민우에게 연락했다. 민우야, 만날 수 있어? 지영아, 정말? 응, 할 말이 있어. 샵샵샵. 그날 저녁. 예전에 처음 함께 갔던 와인바에서 만났다. 지영아, 결정했어? 응.
어떻게? 바보. 너를 선택했잖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이야. 그가 벌떡 일어나 나를 안아들었다. 지영아, 사랑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내 운명을 선택했다. 새로운 출발. 3개월 후, 이번엔 정말 확실했다.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였다. 지영아, 결혼하자. 응,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정말, 정말이야.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가 나를 꽉 안았다. 결혼 준비,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까? 내가 예뻐 보이는 걸로. 다 예뻐 보인다고 하면서 진짜로 다 예뻐 보여. 결혼 준비 과정도 즐거웠다. 17년간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었다. 지영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너와 함께라면. 그럼 이탈리아 어떨까? 우리가 처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으니까. 좋아. 결혼식 당일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아름다웠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44세의 신부. 지영아, 정말 예뻐. 민우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다. 멋있었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응, 정말 결혼하는 거야. 꿈 같아.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완벽한 사랑. 1년 후, 지영아, 임신 축하해. 의사의 말에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45세의 임신이라니.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6주 차예요. 집에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임신했어. 정말? 응.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응. 우리 아이야. 17년간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사랑, 결혼, 그리고 아이까지. 2년 후, 엄마, 2살 된 우리 딸 민지가 뛰어 안겼다. 민지야, 아빠 어디 갔지? 아빠는 부엌에서 밥 해줘.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다. 지영아, 저녁 됐어.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민우, 나, 그리고 민지. 완벽한 가족이었다. 지영아,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17년간 혼자였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 민우야, 응, 사랑해. 나도 미치도록 사랑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또 다른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17년간 잠들어 있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